정치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요?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깊고 깊은 생물학적인 뿌리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잘 얘기하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요. 왜 우리는 이 정치 문제 앞에만 서면 이렇게 서로 평행선만 달리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저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정치 성향이 저렇구나 하고요. 우리의 신념이 주로 가치관이나 성장 배경에서 온다고 믿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다가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제대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급진적이기까지 한 반론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정치와 인간 본성의 관계를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치는 보편적이다. 가변적인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떠세요?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시대나 문화에 따라 정치가 바뀌고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의 주장은 정반대인 거예요. 정치적 갈등의 본질 그 자체는 늘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변하고 서로 다른 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자, 이 새로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두 가지 낡은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고 해요. 첫째, 정치는 문화마다 다 제각각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둘째, 그래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심리를 가졌다 라는 생각.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근본적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그 답이 정말 놀랍게도 생물학에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우리 몸과 뇌,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생물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뭘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같은 취향과 선호,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인지 패턴, 심지어는 위협을 느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은 생리적인 반응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작동해서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 그 이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거예요.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은요, 말 그대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두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어디에 먼저 눈이 가느냐 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뇌는요, 주변을 쓱 둘러볼 때 뭔가 부정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빨리 찾아내도록 맞춰져 있대요.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의 뇌는 새롭고 흥미롭고 좀 복잡한 정보에 먼저 확 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어도 서로 주목하는 지점이 애초에 다른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주목하는 게 다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달라지겠죠? 보수적인 성향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단순하고 명확한 거, 그런 익숙한 걸 선호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은 새로운 경험에 뛰어들고 좀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서 더 큰 동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인 논쟁이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각자 자기가 보고 느끼는 그 세상 안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서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다 타고나는 거면 환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본성 대 양용 논쟁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족,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과연 지금과 똑같은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 정말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진보 성향 농객과 보수 성향 농객이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어릴 때 병원에서 뒤바뀌어서 서로의 집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들의 정치 성향도 지금과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당연히 환경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성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생물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이처럼 생물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든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적인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겁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할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공동체를 지키려는 경계심이 강하구나 하고 그 동기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수적인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무모하고 안정을 해칠까 하는 대신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있구나라고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관점은 고상한 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생물학에서,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정치적 신념들이 사실은 머리에서 나온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대며 올라오는 원초적인 무언가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